웨딩 촬영 시한 PPT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사진 스크랩 정도로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훨씬 더 자세하게 만들어갔고 촬영 작가님께서도 이렇게 완벽한 시안은 처음 본다고 칭찬해주시기도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왕꼬네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특히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웨딩 촬영인데요. 웨딩 촬영은 평생 남을 사진이기 때문에 누구나 예쁘고 멋있게 찍고 싶은 욕심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스튜디오는 어떻게 골라야 할지, 일반, 세미, 토탈 촬영의 차이는 무엇인지, 촬영 당일에 무엇을 챙겨가야 하는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저 또한 웨딩 촬영 전에는 과연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본식까지 마치고 알콩달콩 신혼을 즐기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초계획형 인간이어서 무언가를 하기 전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혼자 불안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웨딩 촬영이라는 특별한 날을 위해 정말 많은 후기들을 찾아봤고 추천 포즈도 찾아보면서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리고 저만의 꼼꼼한 웨딩 촬영 PPT 시안까지 만들어갔습니다. 웨딩 촬영 시안 PPT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사진 스크랩 정도로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훨씬 더 자세하게 만들어갔고 촬영 작가님께서도 이렇게 완벽한 시안은 처음 본다고 칭찬해주시기도 하셨어요. 제가 원하는 샷과 원하지 않은 샷을 명확하게 나누고 각 장면별로 입고 싶은 드레스 색상과 스타일, 어울리는 정장색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과 포즈까지 자세하게 정리해갔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데이트하면서 찍은 사진도 정리해서 우리 부부만의 잘 나오는 각도와 포즈가 무엇인지도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한 덕분에 후회 없이 제 마음에 쏙 드는 웨딩 촬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24일에 결혼식을 올린 따끈따끈 새 신부로서 웨딩 촬영 전에 알아야 할 필수 꿀팁을 빠짐없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막 웨딩 촬영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 신부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쉽게 알려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설레이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후회 없는 촬영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꿀팁을 공유해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스튜디오, 준비물, 관리, 꿀팁 이 4가지 목차로 영상을 진행해 볼게요. 먼저 스튜디오 목차에서는 웨딩 촬영 시기와 스튜디오 선택 방법에 대해서 다뤄볼 것이고 준비물 목차에서는 방심하면 놓치기 쉬운 사소한 준비물까지 빠짐없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관리 목차에서는 웨딩 촬영 전에 얼굴과 몸의 붓기를 빼기 위해 시도했던 컨디션 관리 방법을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꿀팁 목차에서는 자연스러운 표정과 포즈를 연습하는 방법을 포함한 전반적인 웨딩 촬영 꿀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튜디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 건데요. 웨딩 촬영 준비 시기와 스튜디오 선택 시 알아야 할 사항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웨딩 촬영은 보통 본식 기준 9개월 전에 스튜디오를 예약하고 6개월 전에 촬영을 진행해요. 웨딩 촬영 사진은 청첩장, 본식 포토테이블 장식, 식전 영상과 같이 여러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최종 앨범이 나오기까지 대략 3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식을 기준으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최소 본식 6개월 전에 촬영을 진행하세요. 인기 있는 스튜디오나 날씨가 좋은 봄, 가을 시즌에는 예약이 빨리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재빠른 예약은 필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선한 9월 달에 촬영을 진행하기로 하고 본식 기준 1년 전에 미리 여유있게 예약했어요. 여러분도 원하는 스튜디오나 계절이 있다면 부지런히 미리 예약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촬영 일자는 최대한 평일로 예약하는 것이 좋은데요. 스튜디오 웨딩 촬영은 하루에 여러 커플이 동시에 촬영을 진행하기 때문에 평일에 촬영하면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많은 커플이 한꺼번에 촬영을 진행해서 붐빌 수도 있고 대기 시간도 길어져서 불편할 수 있어요. 저는 목요일에 촬영을 진행했었는데 저희 커플을 포함해서 총 2팀밖에 없어서 여유있게 촬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주말에 촬영했더라면 정신없고 대기 시간도 길어져서 예민해졌을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도 촬영 일자는 반드시 평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스튜디오 선택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실 저는 스드메를 예약할 때 가장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 바로 스튜디오였습니다. 스튜디오마다 촬영 컨셉이 다양하고 하나의 스튜디오에서도 여러 배경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서 고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스튜디오를 쉽게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튜디오를 고르기 전에는 크게 3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산대 체크입니다. 웨딩 스튜디오 비용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60만 원 이상까지 매우 다양한데요. 예산을 미리 설정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7, 8월이나 12월에서 2월 사이에는 비수기 시즌이기 때문에 오전 첫 촬영을 선택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곳도 많아요. 따라서 원하는 스튜디오에서 이런 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길 추가금까지 고려해서 최종 예산에 맞는 스튜디오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추가금의 예시로는 원본 구매 비용, 수정본 야간신 오후 촬영 추가 비용, 의상 벌스 추가 비용, 헤어 변형 비용, 기장 추가 비용, 발렛비, 헬퍼비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원본 구매 비용은 웨딩 업계에서 44만 원이 기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추가 비용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약
계약서에서도 애매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으니 추가금이 발생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해요. 저는 스팀의 예산을 총 300만 원으로 설정했고 그에 맞는 스튜디오를 골랐습니다. 성수기 9월 촬영에 오후 1시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할인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추가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간 조명씬 생략, 헤어 변형 생략, 앨범 최소 페이지 제작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도 예산을 먼저 설정하고 스튜디오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스타일 체크예요. 웨딩 스튜디오는 각자 다른 컨셉과 분위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에 맞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인물 중심과 배경 중심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물 중심 스튜디오는 배경을 최소화하고 신랑과 신부의 표정, 감정, 인물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면서 촬영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깔끔하고 심플한 배경 앞에서 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단순한 느낌을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배경보다는 인물에게 집중하는 만큼 두 사람의 표정과 포즈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배경 중심 스튜디오는 인물보다는 화려한 배경에 초점을 맞추고 컨셉 배경에 맞게 촬영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배경과 인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한 폭의 그림 같은 사진을 연출하기 때문에 배경에 맞는 드레스 선택은 필수인데요. 또한 인물보다 배경이 눈에 띄어서 표정과 포즈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외 촬영일 경우 날씨라는 큰 변수가 있고 외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참고로 배경 중심 스튜디오에는 가든씬, 노을씬, 옥상씬, 플라워씬, 로드씬, 한옥씬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랑 가장 잘 맞는 웨딩 촬영 컨셉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세요. 아무리 인기 있는 스튜디오거나 유명한 작가님이 있는 웨딩 촬영 스튜디오라도 본인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웨딩 촬영 사진이나 스튜디오의 샘플 화보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샘플 화보보다는 일반인 사진 위주로 찾아보는 것이 훨씬 현실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사진을 찾아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정해보세요. 세 번째는 촬영 타입 체크입니다. 웨딩 촬영 타입은 크게 일반, 세미, 토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 촬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웨딩 촬영이고 촬영은 4-5시간 정도 걸립니다. 보통 20페이지 앨범 한 권과 액자 한 개가 포함되어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배경과 소품을 사용해서 촬영하게 됩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배경과 소품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니 소품을 미리 챙겨가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희가 고른 일반 웨딩 촬영 스튜디오는 청담동에 있는 라리 스튜디오입니다. 저는 초록초록한 배경 앞에서 깔끔한 인물 중심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가 딱 그런 느낌이어서 선택하게 됐어요. 세미 촬영은 일반 촬영보다 좀 더 간소하게 진행되는 편이고 스냅 촬영이라고도 불립니다. 촬영은 2-3시간 정도가 걸리고 야외 공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과 소품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촬영 타입은 일반 웨딩 촬영이 부담스럽거나 간소한 웨딩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반 웨딩 촬영과 세미 웨딩 촬영 둘 다 진행했었는데요. 세미 웨딩 촬영은 안온 작가님의 스냅 촬영을 예약했고 촬영 시간은 1시간에 비용은 35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 스냅 촬영 덕분에 제가 원하던 감성적이고 귀여운 사진을 얻을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토탈 웨딩 촬영은 촬영 당일에 드레스, 헤어, 메이크업을 모두 스튜디오 안에서 풀 패키지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동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서 메리트가 있는 편이고 여러 장소에 이동할 필요가 없어서 간편한 촬영을 선호하는 분들께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지방에서 예식을 진행할 경우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 내서 촬영하기에도 좋아서 지방 예식 신부님도 많이 찾는 편입니다. 이 세 가지 타입 중에서 본인의 예산과 원하는 스타일, 촬영 내용을 고려해보고 적합한 촬영 타입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웨딩 촬영 시 필수로 챙겨가야 할 준비물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헬퍼비와 발렛비 현금입니다. 웨딩 촬영 당일에는 하루 종일 현장에서 촬영을 도와주는 헬퍼 이모님이 계시는데 고생한 이모님께 드릴 헬퍼비는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촬영장에서는 보통 발렛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발렛비가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헬퍼비로 20만 원, 발렛비로 15,000원의 현금을 준비해서 촬영장에 갔고 비상금으로 5만 원도 챙겼어요. 헬퍼비와 발렛비는 각 스튜디오와 샵마다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식이에요. 5시간 동안 드레스와 구두를 착용한 채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촬영하면 상당히 힘들 겁니다. 저도 촬영 당일에는 체력이 딸려서 혈당이 실시간으로 떨어지는 듯한 경험을 했는데요. 촬영 중간에 간단히 허기를 달래줄 수 있는 간식을 챙겨가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촬영장에 있는 작가님, 헬퍼님을 위해서 샌드위치나 빵 같은 간식 꾸러미를 챙겨가는데요. 실제로는 촬영 도중에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도 않고 간식을 챙겨가더라도 생각보다 많이들 안 드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샤인머스켓과 이클립스만 미리 챙겨갔어요. 그리고 촬영 중에 배가 고플 때는 배달의 민족 어플로 김밥과 아아를 주문해서 작가님, 헬퍼 이모님과 나눠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촬영 전에 미리 음식을 싸들고 가지 않아도 돼서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배달을 이용해서 음식을 시켜 드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초콜릿은
핏은 가방 안에서 녹을 수도 있고 치아에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촬영 소품입니다. 특별하고 화려한 웨딩 사진을 원한다면 촬영 소품을 챙겨가는 것이 좋은데요. 물론 스튜디오 안에서도 기본 소품이 준비되어 있지만 생화 부케나 풍선, 비눗방울처럼 화려한 소품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물 중심 스튜디오에서는 소품이 없으면 사진이 밋밋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둘만의 추억이 담겨있는 소품을 준비해가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촬영 소품으로는 생화 부케, 컴패티, 풍선, 비눗방울, 필름 카메라, 웨딩 케이크가 있습니다. 저는 인물 중심의 깔끔한 사진을 원했기 때문에 촬영 소품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특별하고 화려한 사진을 원하신다면 촬영 소품을 꼭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샘플 PPT 시안이에요. 촬영 전에는 촬영 작가님과의 미팅 시간이 대략 10분 정도 주어집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서 원하는 촬영 컨셉이나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핸드폰 갤러리에서 사진을 하나씩 넘겨주면서 보여주기보다는 미리 제작한 샘플 PPT 시안을 보여주면서 촬영하면 훨씬 편합니다. 제가 선택한 스튜디오 안에는 다양한 촬영 장소가 있었는데요. 대부분은 화이트와 그린 색상의 공간이어서 마음에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촌스럽게 느껴지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께 제가 촌스럽게 느꼈던 곳의 사진도 같이 보여주면서 애초에 이런 공간은 피하고 싶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미리 말씀드린 덕분에 작가님께서 알아서 그 공간에 대한 촬영을 생략해 주셨고 촬영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샘플 PPT 시안을 제작해서 작가님과의 미팅 때 활용하세요. 다섯 번째는 셔츠나 지퍼 달린 옷, 편한 신발입니다. 촬영장에 도착하기 전에 헤어나 메이크업을 받기 위해서 샵에 먼저 들리게 되는데요. 스타일링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갈아입기 쉬운 셔츠나 지퍼 달린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웨딩 슈즈를 계속 신고 있으면 다리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동할 때는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세요. 저는 셔츠와 슬랙스를 입고 크록스를 신고 갔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웨딩 슈즈 신을 촬영할 때 발목이 노출되기 때문에 양말 자국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말은 신지 않았어요. 따라서 여러분도 갈아입기 쉬운 옷과 편안한 신발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자동차 트렁크예요. 촬영 당일에는 웨딩드레스 3벌, 신랑 정장 3벌, 구두와 같은 여러 가지 짐들과 헬퍼 이모님까지 함께 자동차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차에 실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의 트렁크를 비워두세요. 저희는 촬영 전날에 차 트렁크를 비워두고 신랑의 정장과 구두는 미리 트렁크에 넣어뒀습니다. 이렇게 하면 촬영 당일에 까먹을 일이 절대 없어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 안이 지저분하다면 드레스나 정장을 차에 실었을 때 구겨지거나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빨대예요. 웨딩 촬영 날에는 아침 일찍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나오게 되는데 그 시간 이후로는 보통 추가적으로 립을 바르지 않고 촬영을 진행합니다. 메이크업 샵에서는 신부에게 어울릴 만한 소량의 립을 헬퍼 이모님께 제공해주기도 하지만 원래 샵에서 발라놓은 입술색이 가장 자연스럽고 예쁘기 때문에 이 색감을 최대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따라서 빨대를 사용해서 물이나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촬영할 때 빨대를 챙겨가서 유용하게 사용했는데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될까봐 빨대를 사용해서 가볍게 목만 축이는 정도로만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그대로의 립 메이크업을 유지하고 싶다면 빨대를 꼭 챙기세요. 여덟 번째는 겨드랑이 제모, 눈썹 정리, 신랑 면도입니다. 민망함을 방지하고 깔끔한 사진 촬영을 위해서는 제모는 필수인데요. 저는 피부과에서 겨드랑이 레이저 제모를 받았고 촬영 당일 아침에는 제가 추가로 한 번 더 제모했습니다. 눈썹은 메이크업샵에서 정리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신랑은 반드시 당일날에 면도를 한 번 더 해야 깔끔한 모습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염이 금방 진해지는 분이 계신다면 촬영장에도 면도기를 준비해가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기본적인 제모를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웨딩 네일과 웨딩 밴드인데요. 웨딩 촬영 때는 손톱이 가까이 보이는 장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불문하고 손톱을 깔끔하게 다듬고 가는 것이 좋아요. 신부 웨딩 네일로는 드레스에 어울릴 만한 화이트, 누드, 연핑크 계열의 심플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컬러가 있습니다. 저는 웨딩 촬영 하루 전에 연핑크 색감의 프렌치 네일을 받았는데요. 네일을 너무 일찍 받으면 촬영 당일에 네일이 지저분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하루 전날에 네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일샵에서 네일을 받는 방법 외에도 데싱디바와 같은 제품으로 손톱을 꾸미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웨딩밴드도 중요한 필수 준비물입니다. 신랑 신부 둘 다 꼭 가져가야 하고 예물샷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반지 케이스까지 함께 챙겨가셔야 해요. 열 번째는 살구색의 웨딩 속옷, 누브라, 웨딩 슈즈입니다. 웨딩 촬영 때는 웨딩 드레스 안에 착용할 웨딩 속옷이 필수예요. 비침이 없는 살구색의 웨딩 속옷과 가슴골을 예쁘게 모아주는 누브라를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웨딩 슈즈는 대부분 샵에서 대여해주지만 신부의 발 사이즈나 원하는 굽 높이에 따라서 선택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저도 맞는 발 사이즈가 없어서 제 개인 신발을 챙겨갔습니다. 11번째는 렌즈예요. 웨딩 촬영을 할 때 눈을 더 또렷하게 만들고 싶다면 렌즈 착용을 추천합니다. 저는 오렌지의 비비링 초코 제품을 착용했는데 자연스럽고 예쁜 동공을 만들어줘서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나중에 본식 때도 이 렌즈를 착용했을 만큼 믿고 쓰는 렌즈입니다. 12번째는 헤어 염색이에요. 웨딩 촬영에서 헤어 염색은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초코브라운 색상은 사진 속에서 머릿결을 더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드레스라는 서양 의복과 잘 어울리면서 자연광이나 필터를 사용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갈색 머리가 안 어울려서 검은색 머리로 촬영을 진행했었는데요. 평소에 갈색 머리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초코브라운 색상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이미 염색을 하신 경우에는 뿌리 염색으로 헤어 색상을 깔끔하게 맞추세요. 13번째는 머리 길이 정돈입니다. 보통 사진을 찍기 전에 미용실을 많이 가실 텐데요. 신랑은 일주일 전에 머리를 자르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기장 추가비를 생략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최대한 머리를 안 자르는 게 좋아요. 기장 추가 비용은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 머리 그대로 바로 샵에 갔어요. 그리고 웨이브를 넣으면 그만큼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해서 원하는 머리 길이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14번째는 신랑 정장, 남성 정장용 검정 장목 양말, 정장 구두예요. 신부의 준비물에 집중하다 보면 신랑의 기본적인 준비물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랑도 준비물을 철저하게 챙기고 함께 이중확인 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검정색 정장을 입을 때는 흰색 양말을 신으면 다리가 짧아 보이고 센스가 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검정 양말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목 양말은 정장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장목 양말을 선택해야 해요. 15번째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메이크업샵에 가면 신랑은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핸드폰을 자주 보게 돼서 배터리의 소모가 빠를 수 있어요. 그리고 헬퍼 이모님께서 우리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촬영 당일에는 반드시 보조 배터리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촬영할 때 보조 배터리와 유선 충전기를 둘 다 챙겨갔었는데요. 촬영장에서는 계속 드레스를 갈아입으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유선 충전기를 쓰기에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따라서 넉넉한 보조 배터리를 챙겨가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16번째는 캐주얼복과 캐주얼 신발입니다. 이 준비물은 캐주얼 씬을 추가로 촬영하는 경우에만 필요한데요. 캐주얼 의상을 선택하고 싶다면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평소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의 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웨딩 앨범은 평생 보관하기 때문에 너무 독특한 색감이나 디자인을 선택하면 나중에 촌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캐주얼 씬 추가 촬영은 선택하지 않았지만 같은 날 촬영했던 다른 커플은 편안한 니트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캐주얼복의 예시로는 커플 후드티, 커플 수트, 흰셔츠와 청바지가 있어요. 이 모든 준비물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반드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웨딩 촬영 전 기본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웨딩 사진은 평생 남을 추억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기기 위해서 기본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물론 포토샵으로 보정할 수 있지만 붓기가 남아있으면 이목구비가 흐려지거나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관리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웨딩 촬영 전에 신경 썼던 저만의 관리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약손명가입니다. 약손명가는 예비 신부들 사이에서 얼굴 형태를 정돈해주는 경락 에스테틱 샵으로 유명한데요. 저는 작은 얼굴 관리 경락 마사지를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촬영 전에는 총 10회 중에 5회를 받았었는데 얼굴형이 더 균형 있게 변하고 광대가 수축되면서 앞볼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얼굴형뿐만 아니라 피부 관리도 동시에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석이조였습니다. 얼굴형이나 피부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약손명가 경락 마사지를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는 호박파차입니다. 호박파차는 체내의 나트륨 농도를 조절해서 붓기를 빼는 데 도움을 줘요. 그리고 면역력 강화, 혈당 수치 감소, 다이어트,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차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글을 한 뒤에 따뜻한 호박파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였어요. 웨딩 촬영 일주일 전부터 꾸준히 마셨는데 눈과 턱 주변에 붓기가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붓기 완화를 원하신다면 호박파차를 강력히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량 감소와 심폐지구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저는 매일 헬스장에 가서 1시간씩 운동했습니다. 자전거, 일리프티컬, 러닝머신 이 3가지의 기구를 이용해서 각각 100칼로리를 태우고 나머지 시간에는 근력 운동을 통해 다양한 운동을 했어요. 이렇게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 식단 관리 없이도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 체질을 만들 수 있었고 스트레스 없이 몸과 마음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꾸준하게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서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관리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웨딩 촬영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꿀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표정과 포즈는 미리 연습하세요. 예쁜 표정과 자연스러운 포즈는 웨딩 사진을 잘 남기기 위한 첫 단추이기 때문에 집에서 거울을 보면서 자주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긴장하지 않고 자신 있는 표정과 자연스러운 자세를 찾아야 하는데요. 촬영 당일에 긴장해서 경직된 표정이나 어색한 포즈를 보여주게 되면 사진에 그대로 담기게 되는데 이건 보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따라서 충분한 연습을 통해 자연스러운 표정과 포즈
포즈를 익히셔야 합니다. 먼저 표정 연습부터 알려드릴게요.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작가님께서 신랑과 신부에게 공통적으로 어느 쪽의 얼굴이 더 예쁘게 나오는지 질문하실 거예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느 쪽 얼굴이 사진에서 더 잘 나오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오른쪽 얼굴이 더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이를 통해 계속 오른쪽에 서서 촬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틈틈이 미소 짓는 연습을 하면서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표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할 때는 불편한 드레스와 구두를 착용하고 있고 작가님과 헬퍼 이모님이 계속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긴장해서 어색한 표정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작가님은 치아 안 보이게 미소, 살짝 미소, 활짝 미소, 이 세 가지의 표정을 공통적으로 요구하는데요. 이때 입꼬리만 웃는 것이 아니라 눈, 눈썹, 광대, 입꼬리 모두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웃는 느낌을 연출해야 합니다. 저는 핸드폰 후면 카메라와 삼각대를 사용해서 다양한 포즈를 찍어보면서 연습했고, 셀프 사진관에 가서 직접 촬영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 가이아님의 영상을 참고해서 기구 없이 입꼬리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습했는데, 이 영상의 핵심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나 커피 스틱처럼 가로로 물기 좋은 물건을 준비하고 양쪽의 입꼬리가 물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웃는 표정을 지으세요. 이때 핵심은 입술이 아닌 양쪽 볼 근육으로 입꼬리를 들어 올려서 광대 근육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매일 1시간씩 반복해서 연습하면 효과를 빠르게 경험할 수 있는데요. 저도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입꼬리를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웨딩 촬영 당일에 입꼬리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얼굴 근육이 굳는 경우가 줄어들어서 좋아요. 여러분도 틈틈이 자연스럽게 입꼬리를 올리는 방법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포즈 연습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작가님이 추천해주시는 포즈는 그 장소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포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작가님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 포즈를 잘 따라가기만 해도 대부분의 사진이 잘 나올 건데요. 같은 포즈를 취하더라도 소소한 한 끗 차이로 더 자연스럽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포즈 연습과 관련된 몇 가지의 꿀팁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포즈 연습을 위해 유튜브 결혼준비 웨어딩님의 영상을 참고했는데요. 그 영상의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목선을 강조하려면 측면으로 촬영할 때 어깨가 움츠러들지 않게 해야 하고, 카메라 쪽으로 보여지는 귀와 어깨 사이를 멀게 유지하세요. 그리고 지나치게 고개를 뒤로 빼면 턱살이 더욱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약간의 거북목을 만들어서 목을 갸름해 보이도록 하는 것이 목선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은 가냘픈 공주가 된 것처럼 힘을 빼서 살짝 벌려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케를 들 때도 리코더를 연주할 때처럼 살포시 잡아야 하고, 너무 꽉 잡고 있으면 핏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꽃받침 포즈를 할 때는 최대한 팔꿈치끼리 닿게 해야 하고, 손끝으로 턱끝만 살짝 터치하세요. 부케를 들 때는 줄기의 위쪽을 잡고 허리선 강조를 위해 배꼽 아래로 들어야 합니다. 양쪽 팔은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살짝 띄워주세요. 팔을 몸에 딱 붙이면 너무 뚱뚱해 보일 수도 있고, 너무 높게 들면 부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팔짱을 낄 때는 너무 깊게 끼시면 안 되고, 손가락만 살짝 걸치는 정도로 가볍게 껴주세요. 다리가 보이는 사진에서는 발끝을 앞쪽으로 눌러주고 최대한 디딤발을 앞으로 내밀어야 다리가 길어 보입니다. 특히 걸터앉는 자세나 위로 올라가는 장면을 촬영할 때는 발끝을 앞으로 눌러주는 게 중요해요. 서로 마주보는 포즈를 취할 때는 카메라 쪽과 가까운 눈을 쳐다봐야 각도가 예쁘게 나오고 눈이 희번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랑 신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카메라는 신부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다면 신부는 신랑의 왼쪽 눈을 쳐다보고 신랑은 신부의 오른쪽 눈을 쳐다보면 돼요. 고개를 돌리거나 갸우뚱하는 장면에서는 본인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을 생각해서 돌리시면 됩니다.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이 본인 기준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촬영할 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고개는 천천히 움직이면서 조금씩 돌려야 예쁜 사진을 담을 수 있습니다. 뽀뽀를 할 때는 너무 입술을 쭉 내밀지 말고 살짝 맞닿는 느낌으로만 입술을 닿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장면에서 기본적으로 명치가 하늘을 보는 듯한 약간 누워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허리와 어깨가 자연스럽게 펼쳐져서 반듯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신랑이 앉아있을 때는 다리를 너무 벌리거나 모아서는 안 되고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덜 벌리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앉거나 일어날 때는 바지단을 잡고 움직이면 바지가 올라가거나 주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잠을 충분히 자고 밥을 든든히 먹고 가세요.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식욕과 수면욕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메이크업을 받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전날 꼭 일찍 잠드세요. 그리고 촬영할 때 배가 고프면 촬영 내내 예민해지고 현기증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든든히 밥을 먹고 가야 합니다. 저는 오후 3시에 스튜디오 촬영 예약이었기 때문에 오전 11시 반까지 메이크업샵에 도착하면 됐었는데요. 청담으로 가는 길이 많이 막힐 것 같아서 오전 9시 반쯤에 여유있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출발 전에 준비물도 점검하고 아침밥도 직접 요리해서 챙겨 먹느라 거의 오전 7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촬영 전날에는 반드시 잠을 충분히 자고 촬영 당일에는 든든히 식사를 하고 가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촬영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분한 스트레칭을 필수예요. 스트레칭 없이 촬영을 하면 다음날 근육통이나 몸살이 심할 수 있습니다. 웨딩 촬영 후기를 보면 스트레칭을 제대로 하지 않고 촬영했다가 며칠간 근육통이나 몸살로 고생한 사례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헬스장에서 하던 루틴대로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 촬영장에 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유튜브 스트레칭 영상을 참고해서 촬영 전에 충분히 몸을 풀어주세요. 네 번째로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공주, 아이돌, 모델이라고 생각하면서 촬영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웨딩 촬영에서는 마인드 컨트롤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신감 있게 촬영에 임하면 훨씬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운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끄럽다고 사진을 제대로 못 찍게 되면 나중에 받은 결과물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즐기면서 과감하게 포즈를 취하는 것이 좋아요. 저도 웨딩 촬영할 때 오늘 하루만큼은 공주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촬영에 임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일 입고 싶었던 드레스는 가장 마지막에 입는 것이 좋아요. 촬영 초반에는 낯설고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긴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긴장이 풀리게 되고 막바지에 갈수록 더 편안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고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촬영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긴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편안한 마음으로 촬영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드레스를 입고 찍었던 사진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자연스럽고 예쁜 사진을 원하신다면 가장 입고 싶었던 드레스를 마지막에 입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작가님이 추천하는 포즈는 믿고 따르세요. 스튜디오 촬영은 보통 3시간에서 5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작가님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가님이 제안해주신 포즈대로 손, 얼굴, 머리의 위치로 움직이면 그 장소에서 가장 예쁜 사진을 얻을 수 있어요. 제 담당 작가님은 밝고 유쾌한 분이셨고 촬영 중에도 계속 웃게 만들어주시면서 최대한 지치지 않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이 추천해주신 포즈대로 사진을 찍었더니 나중에 결과물을 봤을 때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여러분도 작가님의 조언을 믿고 추천해주신 포즈를 적극적으로 취해보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작가님, 헬퍼 이모님, 헤어 변형 담당자에게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세요. 솔직히 자신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스타일은 오늘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보다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절하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신부 본인은 머리를 양쪽 다 앞으로 넘기는 스타일을 원했지만 헤어 변형 담당자가 한쪽만 넘기라고 해서 한쪽만 넘겼다가 후회했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었는데도 작가님이 원하셔서 그 장소에서 촬영을 진행했다가 괜히 시간만 더 걸리고 오버타임에 대한 비용도 지불했다는 후기가 있었어요. 따라서 촬영 전에는 작가님과의 충분한 미팅을 통해 원하는 컨셉, 스타일, 장소, 소품에 대해 명확하게 의견을 나누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로 항상 미소를 유지하세요. 촬영장에서는 촬영이 반복되기 때문에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미소를 유지하는 것이 예쁜 사진을 건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계속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는다면 더욱 사랑스럽고 자연스러운 사진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미소를 위해서는 표정만 짓는 것보다는 입꼬리로 이 하고 소리를 내면서 웃는 것이 좋아요. 소고기, 하와이어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날만큼은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티내지 말고 항상 미소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아홉 번째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 중에는 카메라가 계속 나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긴장이 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일부러 눈을 크게 뜨거나 억지 웃음을 짓다 보면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사진에는 예쁘게 담기지 않아요. 특히 저는 스냅 촬영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모습이 가장 예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예쁘게 보이려는 강박을 버리고 신랑과 함께 자유롭게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턱살 상관없이 얼굴도 찡그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작가님께서도 이렇게 자유로운 모습을 원하셨고 저희도 덕분에 편하게 촬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촬영 중에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유지하세요. 열 번째로 충분한 신랑 단독샷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웨딩 촬영은 보통 신부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부 사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물론 작가님께서도 신랑 단독샷을 찍어주시지만 신부에 비하면 비중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작가님께 따로 말씀을 드려서 신랑의 단독 촬영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게 하면 좋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신랑 단독샷은 신부가 드레스를 갈아입는 시간이나 공백 시간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편인데요. 신랑 역시 결혼의 주인공이고 결혼은 두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만족할 수 있는 촬영이 되어야 합니다. 11번째로 신랑은 항상 신부의 반보 앞으로 가세요. 신부가 작고 소중하게 보일 수 있도록 신랑은 작은 센스를 발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웨딩 촬영 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식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에요. 팔짱을 낄 때도 신랑이 앞으로 가고 신부가 신랑에게 팔짱을 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식 때 행진할 때도 신랑이 한 발짝 앞서서 걸으시게 될 거예요. 이런 작은 배려는 신랑을 더 듬직하게 신부를 더 아름답게 만들 겁니다. 12번째로 가능하다면 친구를 촬영장에 데리고 가세요. 낯선 촬영장에서 처음 만난 작가님과 몇 시간 동안 촬영하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친구가 함께 한다면 긴장을 풀어줄 수도 있고 어색한 분위기를 덜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가 핸드폰으로 미리 사진을 같이 찍어주면 사진을 확인할 때도 좋고 촬영 중에 귀중품을 믿고 맡길 수도 있어서 든든합니다. 저는 웨딩 촬영 때 친구 없이 헬퍼 이모님과 함께 했었는데요. 초반에 긴장이 풀리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아쉬웠습니다. 이때 친구가 함께 했더라면 좀 더 빠르고 쉽게 긴장을 풀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가능하다면 친구와 함께 촬영장에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3번째로 헤어 변형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헤어 변형을 선호하고 있지만 저는 헬퍼 이모님의 도움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스타일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헤어 변형 출장을 부르면 보통 3시간에서 3시간 반 출장에 25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더 추가로 걸리게 되는데요. 이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싶다면 이모님의 손길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샵에 도착하면 머리를 웨이브로 스타일링하고 그대로 촬영장에 가게 되는데요. 처음에 그 상태로 사진을 찍고 나서 나중에 원하는 대로 반묶음, 포니테일, 로우버넷 스타일로 변형하게 됩니다. 하지만 헬퍼 이모님은 고데기를 따로 챙기지 않기 때문에 생머리에서 웨이브로 변형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웨이브는 미리 샵에서 받아오세요. 이처럼 헤어 변형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기 때문에 편하게 고려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헤어 변형 출장을 부르실 경우 촬영 시작 후 30분 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게 좋아요. 14번째로 촬영장에 짐은 적당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짐을 들고 가면 이동할 때 불편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소품으로 다 촬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져온 소품이 많아서 촬영 시간이 늘어나면 헬퍼 이모님과 촬영 시간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저는 필수 준비물 이외에는 짐을 최대한 생략해서 최소한의 짐만 가져갔어요. 여러분도 촬영에 필요한 필수 준비물 이외에는 정말 필요한 소품만 챙기고 짐은 적당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5번째로 촬영 후에 참고하면 좋을 꿀팁도 추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촬영이 끝나면 두꺼운 메이크업과 스프레이로 떡진 머리카락을 어떻게 씻어내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아이 메이크업은 두세 번을 반복해서 지워야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아이 리무버나 메이크업 리무버로 닦아내고 면봉에 클렌저를 적셔서 점막까지 지워주세요. 그리고 쇄골 라인도 메이크업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 부분도 폼 클렌징 후에 샤워를 해야 합니다. 헤어는 스프레이와 젤을 많이 발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샴푸를 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적시고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발라놓은 상태에서 빗질을 해주면 머리카락이 엉키지 않아요. 그리고 촬영하면서 안 쓰던 근육을 사용하고 긴장한 상태에서 꽉 조인 드레스를 오래 입고 있으면 다음날 온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당일에는 집에 가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푹 자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웨딩 촬영이 끝나면 나중에 원하는 사진을 셀렉하기 위해 스튜디오에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셀렉한 사진의 보정본 파일을 받아서 모바일 청첩장과 식전 영상을 제작하게 돼요. 또한 나중에 본식 때 포토 테이블에 올릴 사진까지 고르고 나면 웨딩 촬영의 모든 과정이 끝이 납니다. 이 모든 꿀팁을 함께 참고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쁜 모습으로 웨딩 촬영을 마무리해보세요. 요약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촬영은 평일로 예약하고 예산대, 스타일, 촬영 타입을 모두 체크하세요. 웨딩 촬영 준비물을 꼼꼼하게 챙겨가세요. 촬영 전에 기본적인 관리는 필수입니다. 포즈와 표정 연습을 놓치지 마세요. 웨딩 촬영과 관련된 여러 꿀팁을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로 웨딩 촬영 전에 사용했던 웨딩 촬영 체크리스트도 공유해드릴게요. 촬영 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씩 체크하다 보면 정리가 되실 겁니다. 챙겨가야 할 준비물 항목부터 촬영할 때 필수 꿀팁까지 모두 담겨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웨딩 촬영 체크리스트 엑셀 파일은 자유롭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엑셀 자료를 다운받고 싶다면 먼저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런 다음 궁금한 점 하나와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없으시다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적어주셔도 좋아요. 댓글에 메일 주소만 남기면 조금 밋밋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필요한 내용을 바로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블로그에도 글로 정리해두었어요. 영상이나 글 중에서 더 편한 방법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이제 막 웨딩 촬영을 앞둔 예비 부부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막막하고 힘들 겁니다. 저 또한 촬영 전날에는 정말 막막했었는데 지금은 성공적으로 결혼을 마치고 신랑과 함께 알콩달콩 잘 지내는 새댁이 되었어요. 촬영하는 날은 하루 종일 힘들겠지만 사실 이 순간마저도 결혼 준비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될 겁니다. 따라서 즐기는 마음으로 촬영에 임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준비물을 너무 많이 챙기면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필수 준비물만 챙기고 컨디션 관리와 표정 연습을 우선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웨딩 사진이 더욱 완벽해지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